안녕하십니까, 이변변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여러분들 뵙게 됐는데요. 이제 새로운 컨셉의 방송을 좀 하려고 해요. 기존의 방송과 크게 다르진 않는데, 일단 저한테 가장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 게 크게 두 가지예요. 성범죄하고 그리고 부동산 관련 문제거든요. 제가 이제 형사 전문 변호사이기도 하고 부동산 전문 변호사이기도 하니까 당연한 건데, 어쨌든 가장 질문이 많이 들어오고 사람들이 가장 아쉬워하는 이 성범죄에 대해서 전문적인 컨텐츠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하는 고민을 하다가 방송을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성범죄랑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을 때마다, 아니면 자신이 실제로 당한 일이 있을 때마다 저한테 문의를 하시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랑 조언을 드리는 게, 그게 제 변호사 업무인데, 아예 이걸 컨텐츠로 만들려고요. 한마디로 사연을 받아서 제가 그 사연과 그 해결책을 함께 여러분들이랑 공유하는 시간을 마련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컨텐츠의 이름은 이변변의 성범죄 상담소. 그러면 그 첫 화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변변님, 저희 오늘 첫 시간이잖아요. 네. 그래서 뭐 사실 사연을 따로 받은 건 아니니까 저희가 커뮤니티에 올라와 있는 것 중에 지금 사람들이 댓글이 엄청 많이 달린 게 하나 보이거든요. 네네, 좋습니다. 살펴보면서 법률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부탁드릴게요. 네, 그럼 일단 제가 그 사연을 한번 같이 네. 살펴보죠. 경찰, 검찰형들, 나 이제 인생 망하는 건지 좀 알려줘. 지하철에서 술 취해서 넘어진 여자 이렇게 세워줬는데 막 성추행으로 고소한애 만회하고 소리 지르고 해서 난 CCTV도 있고 목격자도 있어 당연히 아무 일 없이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 그런데 지난 2월에 갑자기 진정서가 접수됐다면서 경찰 조사 받으러 오라 그래서 갔거든. 이 여자가 미성년자라는 거야. 그래서 죄명이 그 유명한 아청법 위반으로 입건됐는데, 미성년자가 술 처먹고 꽐라대서 있는 건 그렇다 치고 서로 의견이 너무 다르다고 폴리그래프 조사 받으래서 갔다 왔어. 당연히 난 억울했으니까 성실히 잘 대답했고 진실 반응이 나왔을 거라 믿어. 근데 경찰의 담당 수감한테 전화했는데 내 거짓말 탐지기 조사가 어떻게 나왔는지도 안 알려주고 사건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전혀 일절 통보 없이 2월 26일자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나와. 그리고 어제 날짜 3월 2일로 검찰에서 사건을 인지했대. 검사실도 지정된 것 같고. 내가 알기로는 수사권 조정으로 죄가 안 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경찰이 자체적으로 수사 종결하고 불송치 결정한 후 통보한다고 들었거든. 검찰로 사건을 보냈다는 건 기소 의견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보냈다는 거야? 여기서 더 큰 문제는 내가 3월 1일자로 기간제 교사로 취업했는데 기간제 교사도 공무원이니까 사건이 송치된 걸 우리 교육청이나 학교에 통보하는 거야? 2월 26일 송치 당시 아직 계약 기간 전이었으니까 상관없을 것 같은데 검찰에 입건된 날짜를 기준으로 사건을 통보하는 건지, 아니면 기간제 교사인 경우에는 정식 공무원이 아니니 통보 안 하는지 알려줘. 난 당연히 억울하다는 입장이라 불기소가 나올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지만 이제 새 학교에서 새롭게 잘 시작해보려는데 이러니까 괜히 내 이미지 박살나는 건가 싶어서 걱정이야. 지하철에서 술 취해서 넘어진 여자 일으켜줬는데 성추행으로 고소한 애 만에 소리 지르고 해서 난 CCTV도 없고 목격자도 있어서 당연히 아무 일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결국 2월에 진정서가 접수돼서 경찰 조사 받으라고 해서 갔는데 하필이면 또 이 여성분이 미성년자인 거예요. 그래서 그 죄명도 유명한 아청법으로 입건이 됐는데, 지금 서로 의견이 너무 다르니까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받았고 아직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요. 근데 검찰로 2월 26일자로 송치가 됐네요. 근데 요즘에 이제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서 경찰이 대부분의 수사권을 가져갔어요. 그래서 검찰로 올라갔다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이제 유죄, 기소 의견으로 본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걱정이 많은 것 같아요. 또 게다가 이분은 기간제 교사라고 하네요. 아직 정식 공무원은 아니지만 앞으로 이제 선생님 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생기는지, 자기의 이미지에 손상을 입는 건 아닌지, 이런 거에 대해서 엄청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유죄가 되면 과연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건지 질문을 하셨어요. 한번 살펴보죠. 기간제 교사도 형사 입건, 송치, 기소 시 기관에 통보되는지, 통보된다면 어떤 날짜 기준인지. 일단 기간제 교사는 정교사가 아니라서 교육공무원법이 적용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기소됐다는 거 이유만으로 무조건 통보되고 그럴 것 같지는 않고,
날짜 기준도 어디 정해져 있지는 않을 거예요. 경찰 재량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이 정도 사안이면 자동적으로 기관에 통보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정말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특별한 불이익이 없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이 부분은 사실 정확하게 정해진 건 아닙니다. 억울한 사안인데 저 여자를 무고로 고소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이 사실은 좀 진짜 예민하기도 하고 어려운 부분인데요. 지금 일단은 무고로 고소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왜냐면 무고라는 거는 없는 사실을 지어내서 고소를 했을 때 무고가 되는 거지, 어떤 사실 자체는 있는데 그 사실에 대한 입장 차이나 해석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무고로 처벌받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나의 행동은 확실히 있어요. 서로 스킨십은 있었죠. 한 명은 난 일으켜 주려고 그랬다, 한 명은 그게 아니다, 날 성추행한 거다, 이렇게 서로 다투고 있잖아요. 이렇게 서로 몸이 닿은 스킨십 자체, 그러니까 일으켜 주려는 행위 자체가 없었는데 고소를 했다. 그러면 무고로 처벌을 받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행위는 하나가 존재하는데 실제로 거기에 대한 해석이 서로 다르고 버전이 다르다. 그러면 무고로 처벌받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무고로 처벌받는 전제는 뭐냐? 무혐의가 나야 되거든요. 일단 무혐의가 나면 그때 고민하셔야 되는 문제인데, 무혐의가 나도 무고로 고소해서 처벌받기 어렵다. 이게 결론이고요. 대신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우리 글 쓰신 분, 본인은 정말 억울한데도 불구하고 일단 고소를 당했더니 여기저기 불려다니면서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고 힘드시죠. 무고로 고소를 하면, 무혐의가 났을 때 설령 무고로 처벌을 받지 않더라도 그 여성분도 엄청 경찰서 불려다니면서 고생을 해야 됩니다. 그걸 원하신다면 고소를 해야겠죠. 여자의 일관된 진술 나오면 유죄가 확정이 될 것인지. 자, 이거는 이제 정말로 앞으로 글 쓴 분이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어떤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달려있는 문제죠. 맞아요. 요즘에는 일관된 진술이라는 것만으로도 유죄로 인정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사안은 조금 다른 게 CCTV가 있죠. 그러면 그게 최우선이에요. CCTV에 있는 영상을 보고 이게 과연 몸을 이렇게 세워준 것인지 아니면 강제추행한 것인지를 판단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1번이고, 근데 CCTV 영상이 흐릿하다든지 아니면 각도상 이게 과연 강제추행인지 몸을 일으켜 준 건지 정확치 않다라고 하면 이제 진술로 가는데, 제가 보기에는 여성의 경우에는 술에 만취해서 길거리에 쓰러져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 진술의 객관성이라든지 신빙성이라는 것을 얼마든지 탄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탄핵이라는 거는 깎아내릴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소송 전략만, 방어 전략만 잘 선택하시면 이 사안은 솔직히 성범죄를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 입장에서는 충분히 무혐의를 이끌어낼 만한 사건으로 보여요. 대신에 자, 피해자의 진술만 일관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사안에서 피의자인 글 쓴 분도 진술이 일관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꼭 당부해 말씀드리고 싶은 것, 본인의 입장 정리, 본인이 생각하는 본인 버전의 스토리 있잖아요. 그거를 잘 정립을 하신 다음에 일관되게 진술을 하십시오. 그리고 상대방의 주장 중에서 이 부분이 말이 되지 않는다는 부분도 충분히 검토해서 파고 들어가고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좋은 결과가 예상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그럼 질문자가 만약에 유죄가 나온다, 그러면 정말 인생 망하는 겁니까? 설마 이거 가지고 인생이 망하겠어요? 망하진 않는데, 대신에 이제 성범죄는 다른 범죄하고 다르게 일단 유죄로 인정되면 덕지덕지 옆에 붙는 게 많아요. 형량도 높거니와. 그래서 유죄가 나온 사람 입장에서는, 피고인 입장에서는 진짜 인생 망한 것 같은 느낌이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하고, 일단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유죄가 난다면 이건 아청법상 강제추행이거든요. 그러면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의 벌금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유죄 나왔을 때 가장 가능성 높은 거는 일단 1,000만 원 이상의 벌금이에요. 벌금을 내야 되고, 그 다음에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성범죄 방지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취업 제한도 붙을 수 있고, 또 성범죄자로 등록이 돼요. 등록과 공개는 다른 거예요. 공개는 여러분들이 성범죄자라는 걸 모두가 알게 되는 건데, 이 사안은 공개까지는 가지는 않고 등록이 돼요. 그래서 10년 동안 내가 매년
경찰서 가서 신고도 해야 되고, 외국 나갈 때 등록도 해야 되고, 사진도 항상 찍어서 업데이트 해야 되고, 귀찮고 수치스러운 일들이 따르게 되죠. 그래서 자, 인생 망하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정말로 짜증나고 쪽팔리고 자괴감 드는 일들이 뒤따를 수 있으니까 무죄, 무혐의 꼭 받아내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선생님 같은 공무원들은 성범죄자가 되면 훨씬 곤란해지는 상황이 오지 않나요? 그렇죠. 왜냐면 일반인과 달리 이제 뭐 공무원이라든지 특히 교육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관련 특별법의 적용을 받아요. 그래서 실제로 본인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받는 것과 추가로 여러 가지 제재를 받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기소가 된 것만으로 그 사람을 잠깐 직위해제라 그러죠. 쉬게 만들 수가 있어요. 강제로. 유죄인지 무죄인지 판결이 날 때까지. 그리고 판결이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그리고 그 죄질에 따라서 뭐 감봉을 한다든지 직위해제를 해가지고 아예 쉬게 한다든지 정직을 한다든지 아니면 파면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교육 공무원들을 다 성범죄에 대해서는 극단적으로 조심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취업 제한이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선생님의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공무원의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예 취업을 못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더더욱 조심해야 되는 세상이 된 겁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술 취한 여자 도와줘야 되나요, 마나요? 사실 이 사연을 보신 분들한테는 너무나도 황당하기도 하고 또 당사자한테 억울하기도 한 사연이지만 이런 일이 세상에 많습니다. 많아요. 한두 건이 아니에요. 저도 실제로 해본 사건만 해도 여러 건이에요. 술에 취한 사람을 나는 도와주려고 했다, 부축하려고 했다. 상대방은 이 사람이 내 가슴을 만졌다, 엉덩이를 만졌다. 그래서 이런 일은 일단 미연에 방지하려면 안 도와줘야겠죠. 경찰을 부르세요. 바닥에 쓰러져서 여성분이 걱정이 되면 그냥 경찰을 부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경찰이 출동해서 올 때까지, 요즘에 빨리 오거든요. 5분이면 오니까 그때까지만 그 옆에서 지켜주세요. 다른 사람들이 해코지하지 않도록. 이게 정답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뭐냐면 실제로 술 취한 여성에게 성추행을 하고 나쁜 짓을 하는 남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왜냐면 이 사회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글 쓴 분을 믿어요. 뭐 여러 가지 정황도 그렇고. 근데 실제로 술 취한 여자를 도와주겠다라는 핑계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남성도 존재해요. 그러니까 경찰도 마냥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당장 제가 지금 기억에 나는 사건만 해도 일단 술에 많이 취한 분이 있었는데 남성분이 가서 부축을 해줬죠. 근데 여성분이 너무 술에 취해서 자기 남자친구라고 착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야 뭐 누구야 라고 이름을 부른 거죠. 그러니까 남자는 이걸 이용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모텔로 데려갔죠. 그래서 모텔에서 뭐 성관계도 가지고 아무 일도 없었어요. 단지 여성은 자기의 남자친구로 착각을 한 거였죠. 처음부터 끝까지. 예, 이 사건 최근에 기소됐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일도 있었고, 또 어떤 건 같은 경우에는 여성분을 일으켜준다고 하면서 나중에 CCTV를 까봤더니 가슴을 잡고 일으켜주더라고요. 아시잖아요. 가슴을 잡고 일으켜주기 정말 어렵다는 거. 이런 건 같은 경우에는 강제추행 고의가 인정돼서 또 처벌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세상에 술 취한 여자를 부축하고 일으켜주고 보호하겠다는 명목으로 나쁜 짓을 하는 남자도 있긴 있다. 하지만 대부분은 정말로 선의로 도와주려는 거거든요. 근데 경찰은 너무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억울하게 이런 일을 당하는 분들이 양산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뭐다? 술 취한 여성이 있으면 경찰을 불러라.